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의 윤수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휘권 이런 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 편성법 관련해서도 뭐 혹시 어떤 점이 문제를 보이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십니까? 질문을 모아서 한꺼번에 조금 답변하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네, 오병규 참여연대 사법학습자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검찰의 독자 예산은 이제 다른 외청들 그 공약들을 보시면 다른 외청과 비교를 해놨어요. 경찰청, 관세청 등등 다른 외청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예산 문제를 그거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 즉 법무부에 의한 검찰권의 통제 정도, 그다음 행안부에 의한 경찰청의 통제 정도, 그 다음에 예산 통제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예산의 독립, 그리고 예산의 독립과 이어져서 인사의 독립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법무부의 사실상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지금도 통제가 쉽지 않은데 이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검찰에 대한 통제는 거의 행정적 통제는 거의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는데 검찰의 인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경상비가 그대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사실 검찰은 인력을 사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건 제 사견인데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수사권의 행사 집행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검찰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은 검찰이 계속 그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것을 예비하고 또 예상하고 또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물론 각 구성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검찰도 특수활동비가 대략 몇십억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주어져 있고 물론 이제 국정원 뭐 이건 다른 여러 기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저희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그 정보공개 소송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의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데 지금 인력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윤후보 공약 같은 거 보면 이제 어쨌든 수사 지휘권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3번이 있지 않았냐, 이게 결국 어떤 정치 권력의 검찰의 소유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당사자가 윤후보긴 하지만 그 부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스마트 FM의 고진영 기자입니다. 이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검사들에 대한 단독 이상으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지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2가지 들어왔는데요. 네, 답변하실
예. 수사지휘권 이제 의무 공약에 보면 독일하고 일본, 우리나라 있는데 독일은 한 차례, 일본은 행사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근데 나라마다 이제 수사지휘권의 구조와 조직 구조는 상당히 좀 다른 편이고요.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수사지휘권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도 EU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권고했는데 지금 이제 독일의 주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 폐지로는 불수로 합니다. 그런데도 독일 정부에서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은 장관이 국회의원이죠. 민주적 통제를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그렇게 쉽게 박탈할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이제 행사 문제와를 폐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단일 검찰 체제, 검찰총장 한 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검찰이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주와 연방으로 분권이 되어 있던 아니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해서 각각의 수평적 분할이든 지역적 분할이든 분할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할이 없습니다. 이런 없는 상태에서 총장에 대해서 전혀 외부적 통제 수단을 빼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이에 대안으로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보다 나은 수단을 확보한 이후에 이 문제는 정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총장이 만약에 예산권은 마찬가지죠. 검찰총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때 다시 예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역량. 일단은 공수처가 1년이 됐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실제 1년이 된 건 아니죠. 김진욱 차장이 취임 1년이 된 거죠. 차장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정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논하기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들의 이제 특수성이 있다. 검찰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담당하는 주요 사건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때 검찰 통계를 보시면 상당수의 사건이 6개월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건 접수 이후의 기간만 단순히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건의 난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검찰이죠. 수사의 전문가인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서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견인해가는 그런 관심과 관찰이 지금 아직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수사 역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 나오면 냉정하게 비판은 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네. 네, 가능하겠습니다. 예. 버피아 TV의 박두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더 억압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 주장을 하시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왜 가만히 있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면은 더 수입이 늘어나서 이야기를 않는 것인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 보호를 갖다가 이렇게 좀 주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민을 억압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오히려 거기서 더 들고 일어나서 이런 것을 못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사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핏 듣는 얘기가 서초동의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들썩들썩한다. 왜냐하면 이 검찰 공약 나오기 전에는 좀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검찰 출신들과 검찰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식의 공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뭐 통계적인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이런 쪽으로 일이 몰리면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경제적인 이익이 이쪽에 모일 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사법이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수사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검찰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국민에게 이로운 그런 사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변협이나 뭐 서울변협 같은 경우에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민변과 같이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물론 상당히 정치 편향적인 그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검찰 네. 대한변협의 입장을 이제 듣고 싶으시면 대한변협에 직접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대한변협은 굉장히 조직이 큰 부분들이 있고 지역과 부분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선거 기간이라는 시기에 어떤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심스러운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동성 있게 입장을 내는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은 그게 뭐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또 변호사들은 방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변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는 또 재판도 관련해서 또 재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법적 함진에 다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 또는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에서 다 주요한 관심의 대상인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법조계 내부에서도 많은 좀 논의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런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해왔던 여러 뭐 검경수사 조속법이라든가 중국처라든가 이런 게 했던 것도 법조 삼림 내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논쟁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정리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아무리 정치권에서 그걸 인거에 또 다시 되돌리겠다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도 아마 법조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이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잘 모아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개혁들이 다 되돌리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전망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그런 정부 내에서의 그런 예산 관련 행정에서 벗어나서 자기만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들은 아마 행정 조직 내에서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예산이라는 게 뭐 인사라든가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데서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슨 수사를 주로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다 검사 많이 배치하고 거기다 뭐 예산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해보겠다 뭐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 통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예를 들어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검찰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도 있는 것이고 그게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자기만 갖는 그런 식의 것들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이제 그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 법무부와 많은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을 저희 공약으로 표출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많은 좀 논쟁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지 어떤 후보가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을 다 던지고 그게 바로 우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부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이 추진되었고 또 지난 1년 동안 공수처가 출범하고 사건 조정이 실제 적용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에 따라서 검찰개혁에 비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검찰개혁이 다시 되돌려져야 한다거나 또는 검찰공화국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시했던 그 검찰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기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